안녕하십니까, 변쌤입니다. 자, 오늘은 25학년도 대입 인문논술 전형 시행계획 안내 및 공략법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올해 23년도에 4월 달쯤에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 대입 시행계획을 내도록 해요. 그러니까 25학년도에 학생들을 어떻게 뽑겠다 이런 계획을 내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인문논술 선생님이니까 이 인문논술 쪽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러니까 특히 24학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논술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은 내가 가려는 저 논술 전형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다만 이건 말 그대로 시행 계획이에요. 이제 6월 달쯤에 모든 대학에서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데 그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만 마치 암기하듯이 외워두지 말고 대충 이렇게 뽑는구나 하고 나중에 모집 요강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두시는 게 좋아요. 먼저 25학년도 인문논술 전형의 특징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내신 반영의 비중이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죠. 고려대가 논술을 부활해요. 25학년도부터.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이 고려대도 논술 100이에요. 논술만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24학년도까지 내신이 20% 들어갔던 외대도 25학년도부터는 논술 100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연세나 이화나 경희나 건국 같은 경우에 올해 논술 100이었고, 그 다음에 서강이 논술 80, 한양이 논술 90, 중앙이 논술 70인데, 사실 70이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내신 비중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얘네도 무슨 상위 5개 과목 반영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 그 내신 반영 비중이 40%나 됐던 숭실대도 올해부터 25학년도부터는 논술 80이에요. 바뀌어요. 그 다음에 성신도 논술 90으로 바뀌어요. 가톨릭도 논술 70에서 논술 80으로 바뀌고, 가천은 논술 100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일수록 논술 실력으로만 판가름 날 수 있게 논술 시험이 바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고려대가 논술을 부활해요. 그렇죠. 이럴 거면 폐지나 하지 말지. 그죠? 고려대를 생각했던 많은 학생들은 사실 논술 전형이 없어서 이 선택폭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었는데, 올해 다시 고려대가 논술을 부활한다고 해요. 2학번부터. 그런데 부활은 하는데 최저가 굉장히 세요. 다른 어느 대학들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이제 최저가 지금 가장 센 대학이 이게 따져보면 이화여대거든요. 이화여대가 3학년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과목 중에서 3과목을 합쳐서 6을 맞춰야 되는데, 얘네는 최저가 인문이 국영수 탐 해서 8이에요. 4과목이 모두 들어가요. 그래서 8이고, 경영은 4, 5예요. 굉장히 세죠. 물론 고려대 같은 경우 정시로 고대 경영을 가려면 어쨌든 올 1등급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1등급 중에 어차피 정시는 점수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이 100이야. 그 다음에 국어도 올해 같은 국어가 100이야. 이러면 사실 어떤 과목은 2등급이 나와도 고대 경영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고대에서 경영이 4, 5라는 건 3과목 1에 하나가 이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탐구 2과목 중 1과목은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4, 5 정도 맞는 학생이 그 나머지 1과목을 그렇게 못할까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고려대가 올해 논술을 부활하지만 이게 첫 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얘네와 늘 어떤 일종의 라이벌 구도를 가지고 있는 연세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아예 없는데, 얘네는 그 최저 등급을 인문은 4, 8, 경영은 4, 5로 잡았다.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게 잡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논술을 시행했던 대학들이 최저를 낮추고 있는 경향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3학년6인데 국수영 탐 이렇게 5과목 중에 3과목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대 같이 똑같이 3학년6인데 국수영
탐 하나만 들어가는데 영어를 2등급도 1등급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서강대처럼 아예 3합 7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최저가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었는데 갑자기 떡하니 논술 부활합니다 하더니만 최저 인문 4합 8, 경영 4합 5. 과연 이게 모집 요강에서도 이렇게 될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경희대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 경희대가 24학년도에 예를 들어서 경희 사회 계열에서 원래는 좀 이과 쪽 성향이 강한 뭐 지리학과라든가 건축학과라든가 경영학과, 경영이 아니라 간호학과라든가 아니면 한의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원을 인문 쪽 학생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수학을 확통만 집어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과탐 못 집어넣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썼는데 올해 다시 그 계열 구분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이과 학생들도 자기가 인문 논술로 경희대 한의학과를 다시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다만 최저 조건이 조금 세졌어요. 뭐냐면 경희대는 이 2합 5를 선택한 대학들 중에 가장 레벨이 높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똑같이 2합 5긴 해요. 그리고 한의에는 여전히 3합 4겠죠. 근데 탐구를 2과목을 다 집어넣어서 평균으로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학생들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도 그냥 탐구 하나, 그 다음에 국수형 중에 하나 해서 2합 5였는데 이제 탐구를 집어넣으려면 탐구 2과목 평균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뭐 영어는 3등급이야, 나머지 국어나 수학은 좀 힘들어, 그러면 이제 사탐에서 뭐 하나 2등급이면 됐어, 그래서 2합 5 됐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탐구에서 만약에 2와 3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3등급이 돼버려요. 그럼 이런 학생은 못 쓰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탐구 2과목 평균으로 지금 다시 경희대가 돌아갔는데 탐구 2과목을 이렇게 평균으로 내서 산출하는 대학은 이제 경희대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바뀌었다. 그 다음에 자, 드디어 숭실대가 작년까지 2합 4였는데 2합 5로 변경되었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세종대도 2합 5고 하긴 하지만 선생님은 숭실대가 2합 5로 하는 건 2합 5인 평균 그 대학 레벨에 비해서도 참 높다고 생각하지만 나 작년까지 2합 4였거든요. 그래서 막말로 막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야, 진짜 숭실대는 2합 4 맞추기만 해라. 그러면 정말 경쟁률 떨어진다. 너네 그 논술의 실질 경쟁률이 단자리로 가는 게 얼마나 그 붙기 쉬운 조건인 줄 아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올해 2합 5로 변경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한국외대 글로벌, 그런 용인에 있는 캠퍼스죠. 드디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어쨌든 최저가 여태까지 없었는데 국수형 탐에서 4과목 중 하나 3등급을 보기로 했어요. 최저가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대학들이. 그러니까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대표적인 대학이 가톨릭대인데 생기부를 안 본단 말이죠. 요즘 논술에서 생기부를 보는 대학은 한양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기부 요소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해서 뭐 퇴학이 아니라 전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조치를 받은 한 경우에 감점을 시키기로 했다. 근데 이게 지금 몇몇 대학, 가톨릭을 비롯한 몇몇 대학들이 시행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한 짓 하지 마시고, 그죠? 뭐 자기가 원하는 전형, 뭐 정시면 정시, 아니면 수시에서 어떤 전형이면 그 전형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다른 학생들 괴롭히지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최저에서 변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선발 인원 같은 경우에는 24학년도와 거의 비슷해요. 막 엄청나게 대폭으로 축소하고 이런 대학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의 소폭 축소되거나 대부분 비슷한데, 소폭 축소된 대학은 전반적으로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대학에서도 대학 정원 자체를 좀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전형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조금씩 줄일 수밖에 없죠. 근데 한 그 정도 수준이고, 제가 이제 이따가 개별 대학들 보면서 많이 줄은 대학이나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수도권에서
아까 고려대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그 새로 만들어지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대학이냐면 상명대도 예전에 논술이 있었어요. 다시 논술을 부활하고, 그다음에 의정부에 있는 대학입니다. 신한대라든가, 그다음에 을지대라든가, 한국공학대라고 저기 시흥에 있는 대학인데, 이 공학대니까 되게 이과스러운 대학이잖아요. 근데 여기 경영 파트가 있어요. 이 경영 파트가 논술을 부활했어요. 근데 자, 특히 많이 는 게 그 교과형 약수령 논술 있죠. 그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과형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이,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가천대죠. 삼육대, 수원대, 한신대, 여기까지가 작년까지 보던 대학들인데, 여기에 상명대, 한국공학대가 늘었고, 사실 이 신한대, 을지대도 사실 얘네가 지금 논술을 어떻게 내겠다라는 말이 없어서 지금 선택을 못했는데, 얘네도 교과형으로 낼 수 있어요. 이건 올해 얘네가 만약에 진짜 낸다 그러면 적어도 모의 논술 정도는 내겠죠. 그때 어떻게 내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나중에 모집 요강이 다 발표된 이후에 대학별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늘었다 라는 게 있고, 반면에 논술을 폐지한 대학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양대에서 이 행정학과랑 국어교육과에서 논술을 폐지합니다. 그런데 이 한양대 같은 경우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한양대는 정책학과랑 행정학과는 상경 논술이었어요. 이거 이름은 완전히 사회계열인데, 얘네 둘은 한양대에서 별도로 상경계열 논술로 해서 수리 논술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행정학과가 논술을 안 보기로 했단 말이죠, 올해. 그럼 이제 남은 건 정책학과인데, 그래서 이 정책학과가 여전히 상경 논술을 보게 할지 아니면 인문 논술로 변화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건 나중에 모집 요강에서 알아봐야 될 요소고, 다음 아주대 같은 경우에 사회학과에서 올해 논술 정원이 0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대는 작년에도 논술을 굉장히 줄였는데 올해 사회학이 빠지게 되면서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을 보는 학과가 그러면 경영학과, 국어국문학과, 정치외교학과, 이 세 개 학과밖에 없어요. 그죠? 이따가 이 도표를 보면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됐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인원이 좀 변화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학별로 변화된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연세대부터 먼저 한국외대 중에 잘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된 게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표를 좀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 여기 지금 가로 열고 닫고 인원인 것은 문과, 이과 합친 인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균관대처럼 그냥 이렇게 가로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인문에서만 이렇게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원이 변화가 있는 건 빨간색으로 다 해놨고, 그렇지 않은 건 그냥 까만색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연세대 논술백에 이게 얘네가 지금 이 339명이라고 해서 이게 인원이 엄청 줄은 것 같지만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최저를 4합8, 4합5로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거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이거 2명 줄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는 논술 80에 교과 10, 출결 10인데 출결에서 거의 감점이 없으니까 교과 10도 얘네 거의 늘 8등급까지도 괜찮은 대학이니까 내신이 상관이 없어요. 성균관대 논술 100에 인문 117인데 얘네가 좀 줄긴 했는데 133명에서 117명으로 좀 줄어서 한 10명만 줄긴 한 건데, 자, 성균관대 좀 봐야 될 게, 얘네가 작년에 글로벌 융합학과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과든 이과든 다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그 글로벌 융합학부를 아예 설명을 뺀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그 논술 시험 문제에서 기하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문애들은 보기 힘들죠. 그래서 그냥 인문애들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정말 인문이지만 수학에 자신이 있어서 기하 문제 나와도 어떤 것든 풀 수 있다는 학생들은 할만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얘네는 똑같이 국수형 탐탐해서 3합 6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 많이 줄었어요. 한양대가 작년까지 236명이었는데 올해 174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학과, 국어교육과 논술이 폐지되고,
근데 사실 이렇게 준 것의 상당 부분은 이과 논술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문과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고, 중앙대는 작년이랑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도 인원이 사실 얘네도 굉장히 조금 준 거예요. 인문은 사실 한 명 늘었고 173명에서 174명으로, 스크랜튼 학부가 15명에서 13명으로 줄었는데 별로 차이 없고요. 자, 경희대도 큰 차이는 없는데 483명에서 479명으로 변한 건데, 얘네 얘기했듯이 탐구가 유일하게 두 과목 평균이다. 평균을 내서 잡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봐야 되는데 체육학과랑 스포츠의학과 요 두 개 학과가 각각 인원을 뽑는데, 얘네가 원래는 국어, 영어 둘 중에 하나 3등급이었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국, 수, 영, 탐구 두 과목 평균, 이 네 개에서 하나 영역 이상 3등급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체육 쪽 혹은 스포츠 의학 쪽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런 거 지원해봐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그 다음에 자, 외대 같은 경우에는 자, 논술 100으로 변했죠. 논술 100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뭐 얘네가 이제 유일하게 아직 이합 4를 쓰는 대학이긴 하죠. 그렇다는 거. 인원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작년에 301명에서 294명으로 준 거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 자, 외대를 또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자, 건대 같은 경우 논술 100에 사실 얘네가 좀 많이 줄기는 했는데 314명인데 여전히 이하 보고, 여기도 사실은 이과 쪽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문과에도 각 그 학과별로 한두 명씩 좀 준 것 같아요. 자, 동국대도 304명에서 296명으로 조금 줄었는데 여기도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자, 홍익대 3합 8, 그 다음에 숙명여대 2합 5, 그 다음에 숭실대 말씀드렸죠? 2합 5. 그래서 자, 논술 80에 교과 20인데 얘네가 저 교과 20에 인문학과 같은 경우에 수학을 15%밖에 안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내신이 안 좋은. 근데 이제 교과 20이면 그렇게 내신 변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있겠나 했는데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세종대까지 이하 보고,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최저 없음이 나오죠. 다시. 그래서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 최저 없고. 자, 아주대 같은 경우 이제 경영, 국문, 정치, 외교. 그래서 16, 5인데, 근데 사실 이 경영 16인데 이게 단일학교 치고는 한 학과에 16명씩 논술을 뽑는 건 되게 많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학교가 논술이 줄어들었다고 한들, 이렇게 내가 어쨌든 어느 대학이든 내가 특정 학과를 지원해야 하는 거면 이런 학과를 선택하는 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거죠. 자, 성신여대 논술 비중 늘어서 논술 90에 교과 9, 출결 1이에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가톨릭대도 논술 70에서 80으로 늘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전학, 퇴학을 받은 경우 이제 감점을 당한다라는 거. 항공대 논술 100이 여기는 경영만 지원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뭐 덕성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이 여대들. 자, 동덕여대 같은 경우 이 인원이 작년보다 오히려 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전히 교과가 중요한 대학 중에 하나가 경기대예요. 경기대는 여전히 교과가 40%나 들어가기 때문에 최저가 없는데 내가 교과가 좀 좋다는 학생들은 좀 해볼 만한 대학이고, 자, 외대 같은 경우엔 아까 얘기했죠. 이 한계 영역 3등급이 필요한 이제 대학이 되었다. 이제 연대미래는 자율융합과 간호 있죠. 간호 2합5. 그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 들어가는 대학들이 있는데, 아직 을지대와 신한대가 문제 형태가 어떤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바뀐 어떤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을지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 신한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형 탐구 한계 영역 5더라고요. 5등급이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천대부터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학은 교과형 논술이에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아직 이 2대학은 모르겠고, 이 6대학은 확실히 교과형 논술이다. 해서 가천대 같은 경우 논술 100, 그다음에 상명대는 논술 90에 교과 10인데 수능 최저 없고, 자, 가천대와 삼육대는 한계 영역 3등급 필요하고 해서 이 교과형 논술. 근데 문제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9, 수학 6. 근데 여기 수원대 같은 경우는 국어 10, 수학 5이거든요. 근데 교과형 논술에서도 결국 결정은 수학에서 되겠죠. 수학에서 이 수학 6문제짜리 중에 5번, 6번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될 거예요. 대충. 이해되시죠? 자, 이게 어쨌든
전형 계획에는 이렇게 세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모집 요강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선 첫 번째 내신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선생님이 좀 그 학생들을 너무 쉽게 혹은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닌지 몰라도 여전히 이제 내신 관리가 필요한 대학들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등급 간 격차나 비중 생각해 보면 세종대나 경기대나 서울여대 같은 대학이 좀 그래요. 여기는 여전히 교과가 좀 작용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대학들은 사실 정말 교과가 별 의미가 없겠다. 어차피 논술 변별성이 큰 대학들이고 해서 논술만 결정이 나겠다 했는데 그래도 그냥 잘 모르겠어요. 3학년 1학기까지 6등급 때 6점 몇 가지 만들어 놓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은 솔직히 들거든요. 아무리 나는 어차피 내신 틀렸으니까 아예 내신 관리 안 할래 한다고 이게 7등급, 8등급 받을 문제인가? 그냥 6등급까지는 좀 받아두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좀 잔소리 같겠지만 그렇잖아요. 교과를 준비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정말 열심히 내신 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학종을 준비한 학생들은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철저하게 생기부 관리를 했겠죠. 그래서 그걸로 평가를 받아서 대학을 가려는 거니까. 그런데 왜 논술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은 그래서 내가 얘네처럼 내신 관리를 안 했어. 근데 과연 여러분이 그렇다면 수능 최저를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논술 공부를 정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논술은 뭐 9평 다 보고 준비해도 돼. 뭐 정말 그런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좀 관리를 해두는 것도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 정도도 이 정도의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논술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 논술로 붙으려는 건 이게 너무 진짜 거저먹기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런 전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수능 최저를 좀 맞추는 게 좋단 말이죠. 어쨌든 올해 고려대가 등장했잖아요. 무슨 내가 무조건 논술에 올인해서 수능 최저 아무것도 없는 이런 대학들 가는 것보다 최저를 맞출 경우 논술로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단 말이에요. 자,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올해 유독 그 중앙대 합격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파이널 때 했던 학생들 중에 중앙대를 굉장히 많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반 정원은 13명이에요. 12명이고 정말 애들이 사정하면 13명까지 받아요. 파이널 때.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등록을 받잖아요. 아직 수능 전에 이미 이제 좀 반은 채워지니까. 근데 제가 선생님 학원에다가 20명까지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받아도 애들이 그 최저를 못 맞춰서 다 나간단 말이죠. 근데 학원 입장에서는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그 20명 받았다가 만약에 그 애들이 정말 최저를 다 맞춰가지고 그 반 넘치면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이 일을 몇 년째 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한 번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걸 예상하는 나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좀 불쾌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매년 이랬기 때문에. 정말 그때 등록했던 애들 중에 20명이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10명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애들로 채웠어요. 이제 수능 끝나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평소에는 수능 공부 열심히 하세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꾸준히 하란 말이죠. 논술을.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고려대가 등장했으니 고려대는 국수영탐 모두 2등급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국수영탐 내가 2등급 정도 받을 어떤 실력이 되면 그렇잖아요. 정시로도 그러면 못해도 한 홍익대 이상은 갈 텐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논술은 그러면 적어도 홍익대 이상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 12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가장 많이 시청할 학생들은 이제 고3 올라가는 고2들인데 시간이 있단 말이죠. 충분히. 벌써부터 포기하지 말고 좀 논술 공부, 그러니까 수능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죠? 더구나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경희대 때문뿐만이 아니에요. 방금 선생님이 1년 내내 가르쳤던 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 저는 얘가 정말 논술로 붙을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연락이 없지? 왜 15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지?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정시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최저를 못 맞췄어요. 막상 성적표 나왔는데 사탐 어떤 과목을 했는데 1등급 다음에 3등급이더라는 거죠. 2등급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뭐냐면 만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탐구 중에 나 이거 두 과목 중에 하나만 열심히 파야지 했다가 내가 판 그 과목이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건데 탐구 하나 틀린 게 못한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탐구 하나 틀린 정도면 공부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등급이 안 나와요. 너무 억울하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 현재 수능에서 절대 두 과목 중에 어느 한 과목 포기하면서 공부할 생각하지 마세요. 두 과목 다 보험처럼 가져가시고 웬만하면 국영수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자, 논술은 사실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꾸준히 글을 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무슨 정말 두부 모를 이렇게 자르듯이 여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이 시기 동안만 죽으라고 수능, 이제 수능 어느 정도 준비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죽으라고 논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데려가되 적어도 수능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글 쓰고 본인이 쓴 글을 본인이 직접 그걸 가르친 선생님에게 첨삭을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개별적으로. 왜? 같은 논제라도 쓰는 방향,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아이들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정답을 쫓아가는 과정이 있으면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자꾸 이걸 무슨 뭐 공동첨삭이니 뭐니 해서 다 이런 식으로 썼어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썼던 애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괜찮단 말이죠, 이래도. 그러니까 내 글 쓰는 특징에서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는가를 개별적으로 첨삭을 받으셔야 돼요. 이걸 1년 동안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 논술 전형이라는 게 논술 전형도 분명히 하나의 입시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전형을 위해서 다른 모든 과목을 포기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시를 함께 준비해 가면서 수능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와중에 내가 이 등급으로는 정시 때 이런데 이 상위권 대학들 못 써. 이 상위권 대학은 적어도 나한테 이렇게 꾸준히 준비한 나에게서는 기회의 대학이야. 어차피 수능으로 못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고려대가 논술을 부활하고 여전히 그 상위권 대학들 중에 뭐 연세대처럼 최저가 없는 대학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회 대학들이 생긴 마당에 어떤 내가 다른 공부를 포기해 가면서 논술을 준비하란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교과형 논술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 교과형 논술도 올해 굉장히 많이 그 대학들이 생겼으니까 훨씬 이 논술 전형이 굉장히 기회의 전형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꾸준하게 준비를 해서 이것도 하나의 입시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엔 이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된 다음에 그 등급이나 아니면 대학 레벨별로 좀 구분을 해서 각각의 대학 별 논술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